네, 오늘은 믿음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뭐 잔잔바리로 투자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했었던 원인들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투자했었던 대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의사결정이 잘못된 건지에 대한 헷갈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어떤 모든 투자가 다 그렇잖아요. 뭐 사업 투자도 그렇고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하는 나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가 떡볶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그 친구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 그 친구가 실력이 없고 있고 운이 잘 따라주건 안 따라주건 코로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제일 큰 변수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믿고 싶은 만큼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저한테는 믿음의 전제는 믿고 싶은 마음이 믿음의 전제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전제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싶은 만큼만 믿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객관적일 수가 없고 엄청나게 주관적인 거고 이 주관적인 것도 자신의 환경이 힘들고 불리할수록 로또를 찾게 되는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만큼 평정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모든 유년 시절이나 어렸을 때의 그런 실수들의 대부분은 내가 투자를 하는 그 대상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만큼 더 믿고 싶은 의지대로 투자를 했었던 것들이 제일 많이 실패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진화를 했고 당연히 지금은 어떤 식으로 믿음 프로세스가 전개가 되냐면 만약에 제가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1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저는 1억짜리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 돈이 1억이 없어도 99억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 믿는 전제는 믿어도 손해볼 거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100억이 있나 99억이 있나 저의 삶의 질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소중하고 안 소중하고를 떠나서 리스크가 저한테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믿음을 준다는 거는 그 믿음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 저한테 타격감이 있으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믿고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돈과 사람에 꼭 투영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를 믿기 때문에 보편적인 믿음을 갖기 힘들고요. 내가 그만큼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비트코인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고 누구는 비트코인을 너무 하찮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지금 처한 상황 돈이 얼마큼 있고 없고 여러 가지 뭐 불안한 감정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믿음을 잘 해석을 하고 내가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믿음을 실행하는 거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믿음이 실패해도 저한테 타격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투자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보세요. 제가 머리를 잘 자르는 미용사예요. 그런데 제가 돈을 잘 벌어. 근데 내가 어디 다른 지점을 열어서 직원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직원이 실력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좀 떨어져. 그러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저기 월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새로 직원이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감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직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그 직원한테 실력을 보고서 와, 저 사람 머리 진짜 잘 자르네, 내 직원으로 채용해야지 하고서 중간 정도로밖에 믿음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너무 믿고 싶으니까,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혼자 더 믿어버려 봐. 가족 같은 우리 패밀리 의식 가지고 함께 계속 가맹점 차리자, 막 혼자서 막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성향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혼자서 더 믿고 싶은 거야. 확대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제일 똑똑하고 예뻐 보이듯이 믿음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정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의심하면 관리는 되겠지만 상대방한테 신뢰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너무 믿어버리면 그냥 방임 같은 게 생기고 변수가 엄청 생기겠죠. 횡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게 객관적으로 맞는 그림인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자신이 믿고 싶은 만큼의 의지가 투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미수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었던 직원들이 우르르 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